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했으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중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까지 명성교회 수습안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지난 8월 말부터 장기 파업을 벌이자 병원 측이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병원과 노조 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양측이 다시 협상에 들어가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24년 출범 10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했으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중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까지 명성교회 수습안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폐회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지만 명성교회 세습 허용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교회 강단에서는 목회 세습에 대한 비판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습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시대에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거진 모든 분야에서 사회법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세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회에 앞서서 그것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중견 목회자들은 명성교회 세습 허용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견 목회자 47명은 실명을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갱신과 교회 회복을 위한 예장통합 목회자 모임 아드폰테스 회원으로 교회개혁 운동에 있어서 명성세습 허용이라는 잘못된 상황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질 회복 운동 중에 이 명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한 채 본질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공교회성을 상실한 총회 문제까지도 우리들이 언급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신대 신대원 94기 졸업생들도 성명서를 통해 교회를 목사의 소유로 생각하는 명성교회와 총회 판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내세우며 불의에 눈 감고 거짓 평화로 불법을 덮었다면서 총회는 수습안 결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열렸던 포항 지역의 평신도들은 교회가 금권의 우상에 굴복한 것이 부끄럽다면서 이번 결정은 틀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가로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평신도들은 많은 교인들과 특히 잠재적인 교인들이 실망에 빠졌다면서 교인 수와 헌금이 교회의 결정을 좌우한다는 인상은 앞으로도 한국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신도들은 총회가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세반연 측은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10만인의 서명을 받아 예장통합총회에 전달하고 이번 수습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지난 8월 말부터 장기 파업을 벌이자 병원 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병원과 노조 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양측이 다시 협상에 들어가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의 노조 파업이 40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력이 병원 로비에서 농성 중입니다. 기독병원의 노사 갈등은 노조 측이 병원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병원 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실질적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현재 2017년 공무원 임금표를 기준으로 91%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연차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임금 인상률 보전과 인력 증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임단협 논의와 통상임금은 별개라며 회사 측에서 이미 통상임금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기에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임금 인상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항상 마이너스 이야기하는 거고 조합원 아니면 직원들의 희생만 계속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구조가 생긴 거고 더 이상 노동조합한테 희생과 양보를 바라서는 안 되고 시설과 장비 투자보다는 인력에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집중이 좀 올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병원이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최근 퇴직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2배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병원 측은 또 저연차들의 임금이 다른 병원에 비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연차가 높아지면서 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1에서 3년차와 4년차 이상 노동자에게 인상률 차등을 주는 이중 호봉제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임금 인상까지 한다는 것은 병원으로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올해는 좀 1.8% 선에서 좀 만족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해서 내년에 다시 또 하자. 그렇게 이제 계속 저희가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시라고. 병원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또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와 동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노조와 병원 측은 여러 안건들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병원 측은 지난주에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돌린 단체 문자에서 특정 정당 등 제3세력이 병원 로비를 점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투쟁이 장기화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식사 지원 등을 해주는 것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병원 측이 외부 용역을 투입해 노조를 해산하려 한다고 병원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가 직장 폐쇄 공고문을 찌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노조와 병원 측은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도 다시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대치에 따른 양측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1905년 논란 선교사가 시작한 병원으로 지난 115년간 지역민들의 건강을 살피며 다양한 의료 선교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024년 출범 10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24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로 시작해 오는 2024년 출범 100년이 되는 교회협의회가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사회운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까지 그 역사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현실에서 어목했던 시절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삶의 흔적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란 판단에 섭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인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믿음의 선배들의 활동, 사상적인 영향, 그것들을 놓고 본다고 따지면은 상당히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협이 마련한 제1차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심포지엄은
한국교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감신대 하희정 박사는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교육과 의료, 문서 보급 등에 힘쓰며 사회운동을 펼쳤다면서 이는 가장 낮고 겸손한 걸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걸어온 한 세기의 사회적 행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 일탈했을 때 한국교회는 예외 없이 사회적 질타를 받았고 생명력을 의심받았습니다. 하 박사는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도 독립투쟁과 농촌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사회운동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선교사들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해 정교 분리론을 꺼내들면서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하며 선교활동을 보장받는 선택을 했고 이에 실망해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박사는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한국 교회는 사회적 행보를 멈추거나 정체를 보이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회와 사회가 분리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교회 재산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 고발된 서울남연회 A 목사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위원회는 A 목사가 교회 재산 96억 원에 대한 횡령 사실을 인정했으며 교회 매매를 통한 사리사욕을 채운 혐의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위원회는 피고소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모르게 별도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본부가 오는 14일 이후부터 새로 건축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회본부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할 계획이어서 총회 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본부는 105회기부터 실시되는 총회본부 기구 개편에 따라 각 부서 재배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울경 이주민 네트워크가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노회는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편 전주 초원교회에선 2단 대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울경 이주민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발대식은 혐오를 넘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에 이주, 정주하는 탈북민과 이주민, 난민, 다문화 가정의 인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노회는 제9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효자교회 이하준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포항남노회 장로회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이수현 장로의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2단 대책위원회가 2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2단 전문 강사진들이 나서 최근의 2단 동향과 대처 방안에 대해 강연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2단 대책위원장 오명현 목사는 특별히 사이비 종교에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보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춘천교회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울산교회에선 정근두 목사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춘천교회가 창립 10주년 전도 축복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바로 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가 읽는 설교 야고보서를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인 정근두 목사는 듣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읽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남대학교회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연극 구두상회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대구 북일교회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한남대학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연극 구두상회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어제와 오늘 연극 공연을 했고요. 또 지난 부활절 때에는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400여 명에게 점심때 급식을 했습니다. 연극 구두상회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대구 북일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행사에는 헤리티지 앤 매스콰이어 찬양팀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